네, 세상에서 가장 이상한 비밀이 저는 8만 시간의 비밀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야기를 하자면 저는 어렸을 때 어른들에게 이러한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저의 프레임을 만들어 왔습니다. 근면성실하게 열심히 부지런하게 살면 누구나 부자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20살에 미용사 자격증을 땄습니다. 그리고 미용실을 다니고 있을 때에 꿈이 하나 생겼는데요. 그 꿈이 뭐냐 하면은 방법은 모르지만 내가 미용실을 차리는 것보다는 미용을 가르치는 교수가 되고 싶다라는 꿈을 꾸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26세 때 엄마의 도움으로 교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미용실을 차릴 수밖에 없었어요. 저는 참 미용을 하는 걸 지금도 좋아하고요. 너무 재미있어서 지금은 취미로도 정말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28세가 되었을 때 제 꿈을 그때까지도 버리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미용 교수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내가 잘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갖춰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28살에 대학에 들어가서 내 자격을 갖추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다가 제가 29살이 되었을 때 결혼을 했거든요. 남편과 함께. 그리고 남편이 33살에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왜 사업을 시작했냐 하면은요. 일반적인 월급으로는 집을 살 수 없다. 그리고 아이가 둘인데 아이가 컸을 때 도저히 그 아이들이 하고 싶어 하는 걸 해줄 수 없다. 그래서 사업을 시작해서 더 많은 돈을 벌 수밖에 없다라는 결론이 났고요. 저희는 35살에 파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제게 되게 궁금한 게 있었는데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가게 차려놓고 게을렀으니까 그랬지? 가게 차려놓고 너무 그냥 아나무인처럼 있었으니까 그렇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굉장히 열심히 일했고요. 남편이 뼈가 부서지도록 일하는 걸 제가 인정을 하기 때문에 파산을 했었지만 그때 남편 원망을 절대로 할 수 없는 시기를 이렇게 보내고 있었어요. 그때 제 프레임이 한 번 깨어졌습니다. 정말 어른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열심히 일해도 파산할 수 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남편에게 물어봤어요. 우리 그때 왜 파산했지?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라고 했더니 열심히 하고 근면성실하게 하는 건 기본으로 깔고 무언가 더 해야 되는 게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어찌되었건 우리는 파산을 했고 그 당시에 저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라는 방법을 찾기 시작하는데요.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제가 무엇을 생각했겠습니까? 당연히 다시 미용실을 해볼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다시 미용실을 차리려고 생각했을 때는 우리가 파산이라고 했잖아요. 미용실을 차릴 만한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더 좋은 기술을 익히고 다시 건면성실하고 부지런하게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 저는 속눈썹 연장술을 배웠어요. 대구에서는 아마 속눈썹 연장이 무엇인지도 모를 시기에 제가 속눈썹 연장을 할 때는 한 사람에게 시술을 해줄 때 15만 원이라는 돈을 받았어요. 적지 않은 돈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경쟁자들이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15만 원이라는 돈이 4만 원대까지도 떨어지는 걸 봤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4만 원이 되었건 어떻게든 된다면 열심히 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했지만 저는 사실 4만 원씩 받아가지고 나도 부자 못 되겠다. 남편도 일을 하러 있고 있었지만 그렇게 해서는 진짜 또다시 우리는 부자가 될 수 없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문신을 배우기 시작을 했거든요. 사실 문신은 눈썹을 붙이는 것보다는 돈이 많이 되긴 했어요. 그렇기는 한데 그게 불법이었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꿈만 꾸면 밤에 경찰 아저씨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간이 작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와, 나 이 일을 할 수가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냥 다시 속눈썹 연장술을 계속하면서 정말 열심히 해보자. 12시간 넘도록 해보자. 새벽부터 해보자. 이런 생각을 정말 많이 했고 그렇게 하면 부자가 될 수도 있겠지만 어쩌면 내 인생이 이렇게 번 돈으로 빚의 이자를 갚다가 끝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어쨌든 저에게 속눈썹을 붙이는 분이 저에게는 고객이었잖아요. 그래서 그분에게 좋은 이야기를 합니다. 피부가 어떻게 이렇게 예쁘세요, 여사님?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분이 저에게 화장품을 강매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 그분을 통해서 만나게 된 두 분이 이 분들이에요. 자,
근데 내가 이분들을 만나러 갔을 때요, 정말 좀 신기했어요. 도대체 화장품을 얼마나 팔면 이렇게 좋은 집에 살 수 있지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때 롯데캐슬 그 도원동에 50평대 이상 되는데 아파트에 살고 계셨고요. 저는 그때 돈이 없다고 했잖아요. 돈이 없어 보니까 자존감 고사하고 자존심만 살아가지고요. 이 잘못 보이면 나의 모든 게 드러나고 나의 모든 게 들킬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온통 똘똘 부정적인 사고방식으로 또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려고 하고 있었거든요. 그렇지만 내 속마음은 항상 내 삶은 늘 힘만 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갚아도 갚아지지 않는 그 돈을 보면서. 그래서 어느 날 생각했어요. 내가 만약에 다른 남자와 결혼해서 파산을 하지 않았다면 나의 삶은 좀 바뀔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했지만 어느 때가 되니 어떤 남자랑 결혼하든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다. 내 삶이 원래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거다. 부자는 원래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뼈 빠지게 사는 게 내 인생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이정숙 사장님 댁에 갔을 때 집안일을 돕는 여사님이 계셨거든요. 그리고 화장품을 팔고 있는 이정숙 사장님이 있었어요. 그 차이가 뭘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그 집에서 밥을 얻어먹고 왔습니다. 화장품을요, 그분을 만났는데 저도 나름대로 그분에게는 제가 고객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저에게 화장품을 팔아야 되는데 화장품은 팔지 않고 웬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합니다. 자, 자신의 그림 정말 보기에 제가 이렇게 그린 게 아니고요. 제가 그때 본 그림을 그대로 전 지금도 생생하게 생각합니다. 어린이 도화지에다가 이 그림을 그려놓고 이 그림을 저에게 설명을 합니다. 이 그림 지하에는 음향시설이 되어 있대요. 남편이 음향을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지하 1층에는 영화를 보고 강의를 할 수 있는 곳이 있고 여기 잔디가 있는 곳에서는 파트너들과 함께 파티를 하고 있다. 그리고 지렁이처럼 생긴 이 고랑에는 한 고랑에는 고구마가 심겨져 있고 한 고랑에는 감자가 심겨져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무 어이없는 사실이었죠.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분 그 집에 이렇게 그려진 설계하신 그 집에 정확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질문을 합니다. 열심히만 살면 부자가 되나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저에게 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라는 질문을 했는데요. 제가 그때 자존심이 많이 상해 있었다고 했잖아요. 질문을 받아보지 않고 살고 있었는데 질문도 굉장히 불편했는데 이런 질문은 돈돈거리니까 속물 같고 막 되게 이상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라고 얘기를 하길래 제가 아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돈은요, 있다가도 없는 거고 없다가도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생각했지만 속마음은 나는 왜 늘 없는 거지?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한참 기분 나빠 있을 때 이제 부모님 얘기도 합니다. 이제 정말 점점 더 기분 나빠지기 시작하는 거죠. 부모님은 열심히 사시나요? 그럼 부모님이 부자시겠군요. 열심히 산다고 했거든요. 부자시겠군요. 라고 물어봤지만 제가 우리 부모님이요. 부자는 아니지만 남에게 빚을 질 만한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아, 정말 기분이 좋지 않은 여자분을 만난 거예요. 그랬는데 그분이요. 그날 화장품을 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그 집에서 밥을 얻어먹고 왔다고 했잖아요. 절대 거절할 수 없는 상황이었죠. 그리고 저는 약속을 했잖아요.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입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약속 시간을 잘 지키지 못하면 그 시간이 칼이 되어서 나에게 돌아온다. 이런 험한 생각을 하고 있을 때였기 때문에 그리고 한편으로는 나는 되게 착하고 부지런하고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이니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만나러 올 생각이 있었지만 사실 그때 만나러 가기가 정말 싫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약속 시간을 약간 지각을 하고 내가 보기에 그분이 바쁜 듯하니 어떡합니까? 제가 약속 시간이 늦었으니까 다음에 보면 어떨까요? 라고 이야기하면 아 그렇군요. 그럼 다음에 봐요. 라고 얘기가 나오면 다시는 보러 가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어머 괜찮아요. 오셔서 김하수 사장님과 차 한잔 하세요. 이런 말을 하십니다. 김하수 사장님이 누군지도 모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든 김하수 사장님이 계신다는 곳을 찾아서 김하수 사장님을 만났는데 김하수 사장님이 저에게 충격적인 질문을 더 많이 합니다. 자, 5년 전의 삶과 지금의 삶에서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라고 물었는데요. 제가 대답을 못했습니다.
전대 속으로는 생각했습니다. 뭐 빚이 조금 더 생겼지요. 그리고 5년 후쯤에는 지금과 어떤 게 달라질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나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글쎄, 그때 내가 대답을 못했습니다. 그때 내가 빚을 다 갚기나 하려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질문도 했습니다. 만약에 1,000만 원이 생기면 그냥 생긴다면 무슨 일을 더 해보고 싶은가요? 또는 만약 1,000만 원이 그냥 생긴다면 가장 먼저 때려치우고 싶은 일이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을 했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요 무슨 생각했는지 아세요? 빚 갚고 싶다 이런 생각을 밖에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김하수 사장님께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장님, 이거 제가 대답을 할 수가 없는데요. 지금 레포트를 작성해서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이랬더니 김하수 사장님이 이런 표정으로 그럴 것까지 없고요.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제가 이런 질문을 던지는 그들에게 나는 변화될 것이 없는데 그럼 저 사람들에게는 무언가 있다는 얘기인가? 라는 생각이 들면서 호기심이라는 게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자, 저의 의식현실을 잠깐 점검을 하게 된 시간이었죠. 빚이 완전히 없어지면 혹시나 나의 삶이 정말로 안정적이게 될까? 지금 투자를 아는 것이 없고 투자는 잘못하면 굉장히 위험한데 그리고 내가 눈을 뜨고 있어도 코를 베어가는 세상에 내가 살고 있구나라는 굉장히 위태위태한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빚 없고 투자하지 않고 눈만 잘 뜨고 살면 나는 부자가 될 수 있을까? 라는 생각했지만 사실 될 수 있을까?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36살이 되었을 때 뉴스킨을 만났거든요. 어쨌든 뉴스킨을 할 생각은 아니었지만 65세까지 저는 29년 동안 일을 해야 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전에는 사실 55세쯤에 은퇴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미용실을 하는 원장님이 55세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미용을 하고 있는 그 모습이 아름다워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거든요. 항상 미용실에 들어박혀 있고 그 다음에 손님들이 오면 원장만 찾는 그 모습에 자유가 없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면 어찌되었건 나는 상황이 이러한 65세까지 일을 하고 100세까지는 살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주위에 95세 된 할머니들이 계시는 걸 보면 저는 여척없이 100세까지는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65세에서 100세까지 필요한 자금을 제가 생각해 봤어요. 그래서 아주 최소로 잡는다면 한 200만 원 정도가 필요했는데 내가 65세쯤 되면 물가가 상승되어 있을 거기 때문에 한 400만 원 정도는 매달 있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1년에 내 돈이 얼마나 들어가야 되냐? 내가 필요한데 4,800만 원 정도는 있어야겠구나. 그런데 4,800만 원을 내가 한 해만 쓰고 죽을 건 아니잖아요. 35년 동안 한다면 그럼 얼마가 필요할까라는 생각을 했을 때 17억이라는 돈이 필요하더라고요. 17억 근데 매달 200만 원으로 집 없이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현재 집을 살려고 하면 5억 정도 하는데 내가 한 65세 정도 되면 5억이 그렇게 좋은 집은 아니더라도 그냥 괜찮은 집 정도는 살 수 있겠지. 그래서 합해서 나에게 필요한 돈은 22억이었습니다. 22억이라는 돈이 이제 벌어야겠지요. 29년 동안. 그래서 다행히 일할 시간이 있어서 빚을 갚으면서 벌어볼 생각을 했습니다. 22억을 29년 동안 번다면요. 매년 7,500만 원을 저금해야 하더라고요. 근데 솔직히 제가요, 이때 큰 돈이었고 통장에 1,000만 원이 들어있는 통장조차도 없을 때였기 때문에 7,500만 원이라는 돈이 크다 작다라는 큰 의미가 저한테는 없었어요. 무엇이 의미가 있었냐면요. 이 7,500만 원을 모으려면 한 달에 625만 원이라는 돈을 저금을 해야 한다는 사실이 저에게 너무나 무겁게 다가왔을 때였어요. 그러면 매달 625만 원 도저히 저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 내가 만약에 200만 원 정도는 저금할 수 있지 않을까? 200만 원씩 저금해서 내가 22억을 모으려면 얼마나 걸리나 봤더니 딱 100년이 걸리더라고요. 완전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생각했습니다. 이거는 0%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내 삶에 내가 계속해서 살아야 하는 걸까? 아니면 1%라도 가능한 그 일에 내가 한번 뛰어들어 볼까?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거절할 수 없는 8만 시간의 비밀, 그날 처음 만난 날 이정숙 사장님이 제게 해준 이야기입니다. 40년 일할 것을 하루 만에 일하면 안 되겠나? 이런 제안이었죠. 그러면서 이 말씀을 하지 않았으면 전 뛰어들었을까요? 방법을 가르쳐 줄게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을 제가 배우는데요. 누구나 25세에서 60세까지 40년 동안 일을 합니다. 그리고 1년은 50주가 되고요. 매일 8시간씩 5일을 일하면 40시간이 됩니다. 이 4개를 같이 곱하게 되면 여기서 8만 시간이라는 시간이 나오게 되고요. 8만 시간 동안 누구나 열심히 일을 한다는 겁니다. 어딘가 피라미드 냄새가 나는데 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래서 제 나름대로의 이 일을 하기 위한 조건들을 생각해 보기 시작했습니다. 만약에 1%의 가능성이 있다면 난 그것이 피라미드라도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형태로든 강제가 없다면 난 이 일을 해볼 것이다. 만약에 불필요한 지출이 없다면 난 이 일을 한번 해보겠다. 그리고 내가 만약에 이 일을 하다가 그만두더라도 내가 쓸만한 제품이라면 그만둬도 아쉬울 건 없다. 또 만약에 사서 쓰다가 떨어지면 내가 다른 제품 생각하지 않고 이 제품을 사서 쓸 정도면 나는 이 일을 해볼 만하다. 그리고 남에게 권해줄 정도의 일이라면 나는 이것이 피라미드 냄새가 나더라도 나는 분명히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은 피라미드와는 완전히 다른 일이었습니다. 잠시 영상을 보겠습니다. 특히 일본산 화장품인 SK2 페이셜 트리트먼트 에센스는 통관 금액이 47,000원이었지만 시중에서 팔리고 있는 금액은 4배나 높은 199,900원이었습니다. 또 키엘 울트라 페이셜 크림은 수입될 때는 8,700원짜리였는데요. 통관 과정을 거치면서 4.2배가 부풀어 39,000원에 팔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슬리 에멀전 에콜로지크는 수입 원가가 53,000원인데 비해서 시중에서는 무려 22만원에 팔리고 있어서 시중가보다도 4배 정도 비쌌고요. 그리고 일명 에그팩빈으로 알려진 이 제품은 3,400원에 수입된 뒤에 5.8배나 높은 21,400원에 팔리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수입된 고가의 화장품에서 중금속 크롬이 검출됐습니다. 중금속 크롬은 현행법상 화장품의 절대인데 극적인 피부 개선 효과로 일명 성형 화장품으로 불리며 가격이 수십만 원에 달합니다. 판매업체는 일주일에 1회만 사용해도 놀라운 효과를 볼 수 있다고 광고합니다. 판매사원에게 팩의 성분을 물었더니 식약처 인증을 받은 천연 재료라고 말합니다. 그 결과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중금속 크롬이 173ppm, 190ppm이 검출된 겁니다. 지난 2006년 우리나라와 중국에서 큰 파장을 일으켰던 일본 수입 화장품에서 나온 크롬 양보다 무려 900배 이상 많은 겁니다.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보건당국이 제품을 수거해 분석해봤더니 상당수 제품에서 동물용 의약 성분이나 암을 유발하는 유해 물질이 검출됐습니다. 국현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허용 기준을 넘는 중금속이 검출됐습니다. 업체들은 해당 제품을 회수하고 환불해주기로 했지만 이런 일이 터질 때마다 소비자들은 불안합니다. 노유진 기자입니다. 존스앤드존스의 베이비 파우더가 여성의 난소암 발병과 연관돼 있다는 미국 법원 배심원단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존스앤드존슨이 위험을 알면서도 소비자들에게 숨겼다는 괘씸죄가 적용돼 배상액이 무려 5조 원이 넘습니다. 네. 영상을 보셨듯이 저는 제가 악건성이었었고요. 뉴스킨에 가서 데몬스트레이션을 할 때 베이비 오일에 대해서 들었고 저는 제 액템으로 사용하고 있던 게 존슨앤존슨즈의 베이비 오일이었기 때문에요.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도 굉장히 많은 해로운 물질들이 사용이 되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고요. 이 당시에 저는 미용실에서 일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 서울에 있는 압구정 쪽에서 하고 있다 보니까 굉장히 큰 샵 안에 피부샵이 들어와 있었고 그 샵에 있는 언니가 나한테 항상 국산 화장품은 위험하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활이 굉장히 어려워졌을 때에도 한국 화장품을 써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떻게 했냐면 화장은 지워야 했기 때문에 식용유로 제 얼굴을 닦았고요. 그리고 곡물을 갈아서 우유를 섞어서 스크럽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뉴스킨을 만나게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현실이 이렇다면 내가 할 만한 일인가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고요. 데몬스트레이션을 통해서 내가 쓰고 있는 제품이 얼마나 불안정한 것인가, 내가 아는 사람들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르고 사용하고 있는 제품들이 얼마나 그들에게 해로운 일을 하고 있는가라는 걸 알면서 처음에 뉴스킨은 저는 정의감으로 시작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저는 돈을 벌고 싶었잖아요. 그래서 정확하게 알아봐야 합니다.
그래서 회사를 알아보게 되었고요. 요거는 그린 어버브에서 가장 플라스틱을 사용하지 않고 가장 지구를 생각하는 회사에게 주는 상이었습니다. 지구를 생각한다는 그 회사가 사람은 얼마나 아낄까 그 생각을 했고요. 자, 35년 동안 단 한 번의 소송이 없었던 바디바 비누입니다. 형태는 비누이지만 사실은 크린징이죠.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보이는 비누들은 세수할 때 사용하는 비누들이고요. 리트머스 용지인데요. 세탁 비누에 갖다 붙이면 정확하게 저렇게 알칼리가 나오고 왼쪽 편에는 아기 발바닥에 붙이면 3초 만에 나오는 노란색이 나오는데 세수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저는 빨래 비누로 인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쓸 수 없다. 그 다음에 회사는 저 정도면 됐어요. 저는 바디바 하나가 좋으면 나머지는 말할 것도 없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품으로 본다면은 이미 여러 가지 검증된 기관에서 나는 잘 모르지만 검증을 해줬기 때문에 됐고요. 그 다음에 제가 가장 위험하게 생각했던 것들은 안전성 테스트를 통해서 안전하게 만들어줬습니다. 인체 중간에 있는 게 이제 올림픽 선수들이 올림픽하고 금메달을 딴다 하더라도 도핑 테스트에 걸리면 땄던 금메달을 돌려줘야 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안전해야 된다는 것을 가장 인상이 제가 깊었고요. 그 다음에 하나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나에게 어떤 방법으로 돈이 들어올 수 있냐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였는데요. 2022년 기준 100만 장자의 숫자가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2천만 장자가 60명이 되고요. 1000만 장자가 112명, 500만 장자는 192명, 100만 장자가 무려 1408명이나 되더라고요. 그러면 한국은 어떠냐? 2천만 장자가 현재 4000명이고요. 1000만 장자가 11명입니다. 500만 장자가 21명이나 되고요. 100만 장자가 181명인데 현재 이 강의에 들어와 있는 분 중에서도 100만 장자분도 계시고 500만 장자분도 계시고 아마 1000만 장자분도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또 하나의 트렌드죠. 자, 2022년 소비자가 뽑은 브랜드상에 직접 판매 부분에 뉴스킨이 들어왔고요. 저는 쿠팡을 굉장히 많이 이용을 하거든요. 바디 브랜드도 좋아하고. 그래서 이러한 회사와 이러한 제품이라면 나에게 오맹의 매니아, 이제 지금부터 이야기할 게 8만 시간의 비밀의 핵심적인 이야기입니다. 나에게 5명의 매니아가 소비자가 있다면 그들에게도 5명의 소비자가 있지 않을까라는 게 8만 시간의 비밀의 첫 씨앗입니다. 자, 근데 저는 미용을 하면서 머리는 잡아당겨봤고 속눈썹을 붙이면서 사람들에게 무언가 실수를 해주면서 돈을 받아봤지만 무엇을 팔아보면서 돈을 한 번도 벌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5명을 어디서 찾아야 할지 참 난감했습니다. 어쨌든 동그라미를 5개를 네트를 그렸고 갈 곳이 없었기 때문에 저는 일단 내 몸에 먼저 투자를 했고요. 그리고 책을 통해서 내 뇌에 투자를 했고요. 나의 부정적인 정신 상태를 해독하는 데 투자를 해서 김경아 주식회사를 먼저 만들어 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리고 성인은 누구나 20세가 되면 200명에서 250명의 아는 사람이 있답니다. 세탁소 아저씨, 슈퍼 아줌마, 학교 선생님, 초등학교 아이들, 친구들, 중학교 친구들, 그런 200명의 아는 사람 중에서 20명만 내가 매니아를 만든다면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누군가 나와 똑같은 생각을 하는 5명을 다시 만들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오명이 제대로 잘 쓰면 세계가 나온다고 했죠. 제가 처음부터 고객이 있었던 건 손님이 있거나 회원이 있거나 그랬던 건 소비자가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뉴스킨을 시작할 때 1년차 첫 해에 오토바이를 타고 1년 뉴스킨을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 2년차 때부터 차를 사기 시작했는데요. 차에다가 제가 그림을, 그러니까 뉴스킨 010 땡땡땡 땡땡땡땡 이렇게 해가지고 붙이고 다닐 때 이분이 저에게 우연히 전화를 했습니다. 첫 고객은 아니지만 어찌되었건 이분을 만났어요. 그리고 이분이 180을 써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제게 다가왔을 때 제가 얘기했습니다. 사업이 궁금하신가요? 제품이 궁금하신가요? 이렇게 물었더니 사업은 전혀 관심이 없고 일단은 제품이 너무 좋아서 구할 데가 없다. 그래서 그럼 제가 제품에 대해서 잘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면서 이분에게 일주일에 한 번씩 매번 갔어요. 매번. 그래서 그분에게 소개가 나오기 시작했는데 소개가 나온 이유는 단순합니다.
이 사람이 김경아라는 사람을 믿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책과 정신을 해독하면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합니다. 5명이 생겼고요. 요 5명에게서 다 재구매가 일어나거나 다 소개를 하진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3명에게 또 소개가 났고요. 그 다음에 구미에서도 또 식당 하시는 분이라든지 이런 분, 또 식당을 하고 있는 거기에 같이 계시는 분들, 이런 분들에게 소개가 났고요. 모두가 소개를 하지 않았지만 또 한 분에게서 피부샵 하는 원장님을 소개를 받고 그 피부샵 하는 원장님으로부터 이런 분들을 소개를 받고 이런 분들에게서 또 2명을 소개받는 이런 과정들이 꼭 5명에서 5명이 늘려가는 그림은 아니지만 평균적으로 봤을 때에는 5명이 5명을 충분히 늘릴 수 있는 구조가 된다는 걸 제가 이해를 하거든요. 자, 뉴스키는요, 곱하기 사업입니다. 제가 5명이 나에게 잘 쓰는 사람이 있다면 한 사람에게 그 다음 한 사람에게 또 5명이 있을 겁니다. 5명이 5명을 소개를 곱하기를 하면 25명이 되고요. 125명이 되고요. 625명이 되고요. 3125명이 되고 6단계까지 우리는 소비 권리가 있기 때문에 15,625명까지 됩니다. 이 숫자를 보면서 제가 정말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이건 내 숫자가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간혹 생기거나 125명까지는 내가 이해를 하거나 25명까지는 내가 이해를 하겠지만 15,625명이 가능할까라고 생각하신다면 사장님들은 이 강의가 너무나 지겹고 따분하게 느껴지실 겁니다. 하지만 내가 125명 내 거라는 생각이 들어왔을 때는 이 강의 너무 재밌습니다. 지금 이 자리가. 그래서 재미있는 마음으로 들어주세요. 이 숫자를 다 합하게 되면요. 2만 명이라는 숫자가 되고요. 그들이 4시간을 일했을 때 8만 시간이 나옵니다. 2만 명이 하루에 4시간을 일하면 8만 시간이 나온다는 이것에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자, 한번 쉽게 설명해 볼게요. 자, 5명의 생활 필수품을 6만 원 정도 쓰는데 무슨 큰 대단한 결심이 있어야 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치약 칫솔을 이용해서 이를 닦으셨을 텐데요. 여기 계시는 분 어느 누구도 한 달 전에 닦고 한 번도 닦아본 적이 없다 하시는 분이 없을 겁니다. 샴푸와 비누를요. 하다못해 이틀에 한 번, 하루에 한 번은 사용할 거고요. 스킨로션은 바르는 분도 있고 꼭 안 바르는 분은 있을 수는 있지만 대부분 바르셨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화장은 하지 않더라도 선크림까지는 누구나 바르고 있습니다. 식탁 위에 영양제가 하나도 없는 집안은요. 거의 이제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세탁할 때 빨래비누로 맨손 쓰는 사람들 거의 없을 거고요. 주방 할 때 뜨거운 물만 틀어서 기름 없애쓰는 분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 치약, 칫솔, 샴푸, 비누 등 매일매일 쓰면 떨어지고 없어지는 제품입니다. 없어지기 때문에 매번 다시 재구매를 할 수밖에 없는데 재구매를 할 때 과연 뉴스킨을 재구매를 할 것인가 그것에 대한 건 저는 구매를 할 거기 때문에요. 제가 분명히 똑같이 저와 똑같은 생각을 하는 5명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6만 원 구매를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6만 원이라는 금액을 만약에 2만 명이 한 달 동안 계속 쓴다면 매출만 해도 12억이라는 매출이 일어납니다. 뉴스킨의 권리 수입은요 5%에서 40%까지 보장을 해주거든요. 그렇지만 맥시멈으로 봤을 때 20%만 제가 한번 평균적으로 잡아본다면 한 달에 2,400만 원이 통장에 들어오는 일입니다. 어떠신가요? 그런데 내가 2만 명 너무 힘들어. 난 이렇게 할 수는 없는데 라는 생각 저는 초기에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요. 반만 해볼까? 반만이라도? 그러면 통장에 1,200이 늘어오는데 나 그거 괜찮아. 그것도 괜찮아. 그런데 내가 지금 너무 못할지도 모르니까 또 반을 한다면 600만 원? 나 기분 괜찮아. 그렇지만 내가 최악일 수도 있잖아. 그럼 내가 최악이어서 이 반에 반밖에 못한다면 한 300만 원 정도 들어오는데 그것도 괜찮아 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제가 만약 매달 29년 동안 630만 원을 저금하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5명을 6만 원을 유통을 시키고 그들도 5명에게 6만 원을 유통시키는 시스템을 만들어준다면 어떨까요? 자, 지금부터는 그 일을 해낸 저의 일의 이야기에 대해서 잠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기에 그림에 아이가 보이나요? 저는 아이들에게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유는 왜 그랬냐면요. 제가 36살일 때 이런 모습으로 뉴스킴을 시작을 했습니다. 많은 돈을 벌고 싶었고 빚이 생겼었고 빚이 생겼을 때도 아이들에게 같이 놀아주고 싶을 때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나는 놀아주고 싶은데 사람들은 다들 돈을 벌어서 가족들과 행복하게 살고 싶어서 돈을 벌지만 정작 가족과는 잠시도 잊지 못하는 그런 현실이 너무나 안타깝다는 생각을 늘 하고 있었어요. 그러는 사이에 여기에 앞에 소녀 하나가 보이죠? 저의 큰딸입니다. 뉴스키를 시작하고 난 뒤에 이때부터는 저도 아이들과 함께 원하는 시간에 좋아하는 일들을 합니다. 그리고 이 아이도 엄마와 같이 있을 수 있도록 제가 만들어줬습니다. 자, 꿈이 있는, 희망이 있는 가족이 함께하는 꿈 넘어 꿈 상속 프로젝트 1기 초등부입니다. 왜 이걸 하게 되었냐면요.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꿈을 꾸지 못하더라고요. 꿈도 작았죠? 간도 작았죠? 실제로는 키도 작거든요. 뭐 하나 큰 게 없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작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키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지만 꿈은 내가 키울 수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왜 못 꾸나 생각을 해봤더니요. 본 게 없는 거예요. 본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아이들에게 보여주고 싶었어요. 제가 부자들을 많이 봤지만 영화에서 봤고요. 백만장자를 봤지만 영화에서 봤고요. 또 부자는 드라마에서 봤고요. 나오는 부자마다 별로 안 좋았어요. 뭐 싸우잖아요. 맨날 돈 때문에. 그런 거 아니라는 거를 정말 정확한 부자를 알려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산에 가서 뭐를 했냐면요. 아이들과 엄마가 정확하게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정말 하고 싶었던 거예요. 제가 우리 아이들과 함께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엄마들과 함께 아이들과 서로에게 편지를 써주는 겁니다. 엄마는 아이에게 편지를 써주고 아이는 엄마에게 편지를 써주고 이게 8만 시간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이 일은 죽었다 깨어나도 할 수 없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네, 돈을 많이 버는 것과 상관없이. 자,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이때 썼는 엄마에게 쓴 편지인데요. 어떤 초등학생이 썼어요. 3학년 정도 됐을 것 같아요. 엄마가 날 낳아주셔서 엄마의 아들이 되었어요. 제 꿈은요. 축구선수가 되어 엄마에게 멋진 집을 사주고 싶어요. 그리고 엄마의 꿈도 응원합니다. 화이팅! 하면서 이런 꿈을 적어줬어요. 그리고 재미있게 이제부터 아이들과 같이 할 수 있는 시간들을 많이 가졌고요. 또 하나 굉장히 좋은 게 있는데 저는 제 삶을 이제는 모험처럼 살고 싶어요. 저는 원래부터 너무 재밌는 걸 좋아하고 웃는 것도 좋아하고 그랬지만 어느 때부턴가 제가 웃음을 잃어버린지도 모르고 살았어요. 여행이 꿈인 줄도 몰랐고 만약에 없는 돈 1,000만 원이 갑자기 생기면 뭐라고 싶냐고 물었을 때 정말 빚 갚는 일 말고는 꿈이 한 개도 없다는 사실에 저는 충격을 또 받았거든요. 나는 언제부터 이렇게 하고 싶은 일이 없어졌을까? 나는 언제부터 이렇게 갖고 싶은 게 없어졌을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나는 그랬지만 내가 아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알아차렸으니까 꿈을 알려줘야지. 좀 재밌게 사는 걸 알려줘야지. 좀 재밌게 살아보면 어떨까요? 이렇게. 자, 여기 왼쪽에 계시는 분들 중에 남자분 왼쪽 편에 계시는 분 나이가 굉장히 많으세요. 근데 33 헬스를 통해서 이때 춤도 추고 다이어트도 하고 하면서 지금도 얘기합니다. 이 일이 제 생각에 아마 6년도 넘었는 일일 것 같지만 지금도 저에게 저만 만나면 이때 너무 재밌었다고 얘기합니다. 저는 그럴 때마다 보람을 많이 느끼고요. 뭐 하나 싶으시죠? 네, 한 사람 엎어놓고요. 갈바닉하면서 소통 중입니다. 정말 재미있어요. 자, 그리고 어느 해는 새해가 되기 전에 함께 가서 내년에 꿈을 함께 꾸자고 얘기했습니다. 계획하자고 얘기했습니다. 자, 요 집은요. 여기 보라색 옷을 입은 저의 2대 스폰서의 집인데요.
이 집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싶기 때문에 이 사진을 집어넣은 게 아닙니다. 이 사진을 굳이 집어넣은 이유는 왼쪽 하단에 있는 아가씨 때문입니다. 이 아이는 19살 때부터 일을 했답니다. 그리고 27살 때까지 쉬어보지 않고 일을 했답니다. 그렇지만 자기가 부자가 되어야겠다는 생각이라든지 자기가 여행을 많이 다녀야겠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이 살았다고 하더라고요. 중요한 건 돈도 그렇게 많이 모으지 못했다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내가 이 아이를 찾아보고 생각했어요. 본 게 없구나, 너도. 나처럼. 그러면 우리 먼저 보자. 보고 꿈꿔보자. 내가 살고 싶은 집이 그냥 우리 엄마 아빠가 살고 있는 그런 집, 우리 고모 이모가 살고 있는 그런 집에서 조금 더 벗어나서 더 큰 집이 있고 있는 것을 보고 꿈꿔보면 어떨까라는 얘기를 했고요. 이것은 제가 라스베가스에 갔던 일이에요. 아이들과 함께 가서 더 넓은 세상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방문이 두 번째 방문인데요. 제가 첫 번째 라스베가스를 갔을 때가 기억이 납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잠을 자는데요. 저는 그날 잠을 안 잤어요. 새벽에 비행기를 탔어야 했거든요. 그래서 내가 평생 어떻게 라스베가스를 두 번을 오겠나. 한 번이면 끝나겠지라는 생각을 했고요. 사실 이런 여행도 뉴스킨을 하기 전에는 한 번도 꿈꿔본 적도 없고 와본 적도 없어요. 그래서 라스베가스에 가서 잠을 자지 않았던 그때가 생각이 나면서 아이들에게 여기를 보여주면서 꿈을 꾸라고 제가 이야기를 해주기 시작했고요. 라스베가스에서 가장 큰, 가장 유명한 식당이라고 해서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달팽이를 아이들과 먹으면서 기분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자, 저는요 끝없이 상상하며 흥미진진한 모험을 살고 싶은 삶을 살고 싶어요. 더 이상 찌질한 삶을 사는 것에 그냥 위안을 삼으면서 살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상합니다. 상상을 해야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의자에 앉아 있을 거지만 의자도요. 상상이 먼저였을까요? 과학이 먼저였을까요? 상상을 못하기 때문에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상상을 해야만 그 일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살고 싶은 삶은 모험입니다. 모험처럼 사는 건 단순히 좋은 일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당연히 안 좋은 일이 있겠지만 그런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이 결국은 나에게 좋은 일을 만들어주기 위한 일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할 겁니다. 그러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겠죠. 아이들에게 제가 이야기합니다. 결혼할 때 웨딩드레스 입는 거 아니다. 결혼하기 전에 웨딩드레스를 많이 입어봐야 네가 좋아하는 웨딩드레스를 고를 수 있지 않겠니? 라는 얘기를 하고 현재는 젊은 리더들에게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이상한 비밀 8만 시간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렸는데요. 실제로 8만 시간의 비밀이 아닙니다. 알아보려 한다면 여러분들 모두가 이 비밀에 대해서 정확히 알게 되실 거고요. 시도하려고 한다면 여러분 주위에 5명은 분명히 나타날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5명이 있다면 그들에게 분명히 5명이 있고요. 그게 6대까지 펼쳐진다면 2만 명이 될 겁니다. 2만 명에서 4명씩 소개가 나온다면 4시간의 일을 하게 된다면 40년을 해야 할 일을 단 하루 만에 그것도 오전에 다 끝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제가 알게 된 8만 시간의 법칙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단 한 분이라도 저의 말에 공감을 하시고 오늘 화이팅 하실 수 있는 하루일 것이라고 제가 과감히 생각하고 오늘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정말 비밀을 가르쳐 주셔서 정말 너무너무 감사를 드리는데요. 지금 뭐 한 40대, 50대가 가장 암울한 노후를 맞을 첫 세대라고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지금 계산기를 두드려 봐도 이 노후를 준비할 수 있는 답이 나오지